TV 프로그램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칸电视는 이미 TV 프로그램 의미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빠바바 电视看完了는 그 프로그램을 다 봤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형성이 돼요. 看了는 안 돼요. 네, 봤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봐지는 건 아니거든요. 완성은 될 수는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봤다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자, 생각하기엔 쉽지만 혼자서 만들기는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문장 대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짧은 글 쓸 때는 많이 쓰라는 거 아니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다수 학생들이 맞자문을 너무 만들기 좋아하는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그림 보고 짧은 글쓰기에서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말고 어디서 쓰자? 문장 대여를 할 때 이 어순을 써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맞자문 이해는 되죠? 이제는 문제가 뭔지는 알겠죠 지금?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시간 관계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빼이 자문이 있어요. 자 방금도 빼이가 나왔었죠 우리. 빼이는 자 피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국에서. 피동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를 피동이라고 하죠. 자, 피동문인데, 자, 예문을 볼게요. 이쪽으로 좀 쓸게요, 예문. 여기는 보이나요? 자, 그러면, 弟弟被哥哥打哭了. 자, 이런 문장이에요. 자, 때려서 울게 됐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때린 거는 누가 때린 거예요, 지금? 누가 때렸어? 띠디가 때렸어? 아니면 끄거가 때렸어요? 끄거가 때린 거야. 형이 때렸어. 울었어. 그럼 누가 울었어? 띠디. 그 띠디가 내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형이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울게 됐다라는 유형의 문장을 만들 때 피동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동생은 형에 의해서 맞아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누가 당한 거예요 지금? 당한 건 띠리. 누가 그 행동을 했어? 그거가 한 거예요. 이게 피동문인데 이걸 특수문형으로 빼는 이유는 이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장구하고 그림이 같아요? 지금 달라요? 달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자 우리 주어 수로 이런 걸 빼고 자 요걸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하냐면 자 앞에는 당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피해자. 맞죠? 피해자. 다음 뭐가 와야 돼? 빼가 와요. 그 다음 가해자가 오겠지. 자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가 있다는 거는 수로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를 보고도 가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형용사가 온다는 거 아니면 동사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사가 와요. 그럼 동사에서 끝나면 되냐? 안 돼요. 똑같이 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문형 빼자문의 구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 동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해요. 그리고 이 결과는 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유형의 문장이에요. 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그림부터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림 자체가 벌써 다르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자, 门被老师推开了. 자,门이 뭐죠? 문. 老师 선생님,推가 뭐죠? 우리推. 밀다예요. 카일러. 자 그러면 열렸죠? 밀어서 열린 거야. 자 누가 밀었어요? 지금 토이는 누가 했지? 선생님이 했죠? 자 그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피동형의 구조예요. 문이 원치 않았든 그래서 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지금은 선생님이 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려. 근데 밖에서 누가 물었는지 이쪽에서 안 보이잖아. 그럼 몰라. 그럼 이럴 때 선생님이란 표현을 써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학원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당연히 선생님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럴 때는 굳이 선생님이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빼이자 뒤에는 이 가해자가 생략이 되기도 해요. 없어요. 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 요즘 안전문제 이야기할 때 내가 맞았어. 근데 누가 때렸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가해자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분명히 알아. 맞죠? 분명히 알면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생략이 가능한데 이 빼이는요. 문장, 품사를 따져보면 빼이도 뭐뭐에 의하여라는 개사예요. 개사예요. 하지만 개사는 우리가 개사 뒤에 명사보다 개사구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빼이는 특이하게 이 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어느 거냐 하면 방금 우리가 그냥 넘어왔는데 빼이는 웨이시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웨이가 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라는 표현을 했나요? 거기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여겨진다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누구한테 의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거야? 사람들이겠지. 다른 사람은 이거, 다른 동물들은 이거 생각 안 하거든. 사람들에 의해서기 때문에 이게 굳이 빼이 뒤에 빼이름은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빼이름 웨이시는 그냥 외우라고 해요. 왜? 빼이름 웨이시 뭐뭐라고 여겨진다는 대부분 인류의 행동으로 많이 쓰거든요. 빼이름 웨이가 왜? 사람의 행동이잖아.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빼이름 웨이시는 통으로 외워줘도 좋다. 습관적으로 이 가해자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피해자, 가해자 하니까 무조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피해자, 가해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당하는 사람이겠죠. 당하는 거. 또 이 어떤 행동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분을 꼭 해주세요.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다 없다? 가끔가다가 있거든요. 오케이? 나쁜 것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자, 피동문. 우리가 방금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일단 우리 하나 더 하지 않았나? 안 나왔어요? 맞죠? 나가 빙즈. 방금 했던 문장이 뭐였죠 우리? 나가 빙즈被儿子打破了이 문장을 했었잖아. 맞죠? 이거 찾을 때도 자, 이 문장을 풀 때도 어떻게 풀면 된다는 거야? 먼저 빼이를 쓰는 거예요. 빼이 수로는 당연히 나포러네. 나포러. 자, 그러면 때렸어. 쳤어. 누가 쳤냐? 빙즈가 쳐요? 아니면 아들이 쳐요? 이 행동을 누가 해야 돼? 당연히 아들이 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들이 쳐서 뭐가 깨지느냐? 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야. 나가는 그냥 나가 빙즈. 끝. 이 그림을 찾아가서 풀면 이런 피동문의 특수문 내용은 좀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배열 문제를 풀 때는 맞자문하고 피동문을 반드시 뭘 찾아가라? 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찾기가 쉽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얘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피동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없으면 이 결과를 쓸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들이 꽃병한테 맞았다라고 나와요. 왜? 이 순서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를 생각해줘야 된다. 얘가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게 맞자문 피동문을 보니까 뭐만 달라요, 지금? 뒤에 동사 결과는 똑같아요, 사실은. 뭐만 달라? 얘와 얘의 위치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에서 교육받을 때 초등학교 때 하는 일이 맞자문을 피동문으로 맞자문으로 바꾸는 연습 계속 해요. 왜? 그만큼 이게 쉬운 듯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결성이 많고 또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습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큰 틀을 맞을 거다. 이해되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이징하면 당연히 여기로 와야 되겠죠? 능 와도 여기로 와야 되는 거고. 왜? 얘도 품사는 개사다. 이해되나요? 자, 세 번째 특수문형. 자, 이게 1번, 2번, 세 번째. 비교문. 비교문이 있어요. 비교문. 자, 비교문. 방금 우리가 하나 했었어요. 비교문을. 뭐죠? 우리 방금 했던 예문이 뭐죠? 什么比什么更重要? 方向, 수도比方向更重要. 방금 그런 문장을 했었죠. 그거예요. 즉 B가 첫 번째 비교문의 방식이에요. 자, 비교문으로 쓸 때는 B가 비교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뭐뭐보다라는 개사성을 띠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B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 A, B, B 어떠하다. 이 구조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자, A가 B보다 뭐뭐하다. 중요한 건 뭐냐? 뿌가 붙을 때 어디로 붙어야 되냐? 뿌. 왜냐면 얘는 사실은 개사구거든요. 그래서 비교문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뿌를 넣는다면 어디다 넣어야 되냐? 방금 수도 비 방향 更重要했죠? 속도는 방향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뿌를 넣자. 뿌를 추가할 거야.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요? 뿌는 품사는 뭐죠? 우리 뿌는 부사예요.